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어제 하원 의장 선출에 실패한 공화당은 오늘 두 번째 투표를 합니다. 지금 투표를 하기 전에 추천 연설 중입니다. 짐 조던 의원의 하원 의장 승인을 막은 20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은 지역구가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곳이거나 쫓겨난 케빈 맥카티 전 하원 의장의 충성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오늘 마음을 바꿔서 조던 의원에게 투표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조던 후보가 두 번째 투표에서도 하원 의장이 될 수 있는 217표를 받지 못하면 패트릭 맥케니 현 임시 의장을 단기 하원 의장으로 하는 안이 발의됩니다. 이스라엘 이슈 등 하원 의장이 더 이상 없어서는 미국에 아주 곤란한 상황이 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동시에 가자 지구와 서안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을 위해 1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 4명 가운데 3명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금을 지지합니다. 남부 국경 비용보다 이스라엘 지원 비용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어제 가자지구 병원에서 500명 이상이 숨진 폭발의 주체가 이스라엘인지 아닌지에 대한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슬라믹 지하드의 소행이라는 이스라엘 주장을 지지했습니다. 거의 모든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 소행이라고 믿고 있고 일부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비롯한 아랍 리더들이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취소했고 서안 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은 격렬하게 시위합니다. 중동의 혼란은 심해졌고 분노는 깊어졌습니다. 미국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더 깊게 개입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베이징에서는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푸틴이 시진핑을 만나고 이스라엘에서 바이든이 네탄야후를 만나는 것은 세계의 새로운 분열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CNBC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46%의 지지로 바이든 대통령을 4%포인트 앞서갑니다. 전 트윗 X가 새로운 가입자에게는 1년에 $1 구독료를 받는 방법을 테스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드론으로 약을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감기약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공화당의 짐 조던 하원 의장을 만들자 하는 추천 연설을 하고 있는데요. 반응이 좀 미적지근합니다. 이 연설이 끝나고 나서 또 이제 그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현 대표를 하원 의장으로 추천한다 하는 연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제처럼 오늘이 미국이 끝나는 즈음에 투표가 아마 시작될 텐데, 지금 이 투표에서 짐 조던이 프리덤 코커스를 만든 오하이오주의 하원 의원이 하원 의장으로 당선되리라는 그 확률보다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는 확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그럴 때의 대안이 무엇인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암울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방문을 했는가, 과연 이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완전 반대되는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지 됩니다. 지금 어제 가자지구 병원에서 폭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숨지고 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뒤에 업데이트를 해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더 가자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과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와는 전혀 다른 생태가 다르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가자지구의 시민들도 보호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마음껏 표현을 해야지 됩니다. 이게 지금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입장입니다. 이스라엘의 과잉 보복 행위, 하마스에게 당한 그 아주 야수와 같은 대학살, 여기에 대해서 과잉으로 군사 보복하는 것을 자제하게 하면서도 이스라엘이 보복할 권리가 있다. 그건 의무도 있다. 이렇게 동시에 엇갈리는 얘기를 해야지 되는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팔레스타인 국가로의 대안적인 제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서안과 가자 지역에 나누어서 살고 있으면서 서안에서는 이제 그 파타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자 지구는 하마스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부모 따라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마스가 지배하는 가자식이 아니라 서안이 지배하는 파타로 대체하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로 대체하기를 원하는 그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팔레스타인 안에서 둘로 쪼개져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어려운 것들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해야지 되고, 그리고 이란을 포함해서 뭐 이란의 대리라고 할 수도 있고, 이란과 협력을 한다고도 할 수 있고 하는 하마스와 무슨 헤즈볼라 이런 것을 전부 억누르면서도 아랍 동맹국의 지원을 받아야지 되는, 아랍 동맹국들은 결국은 다 이란, 하마스, 레바논 다 같은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입장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해야지 되는데, 뭐 이 가자 지구의 그 아흘리 아랍 병원에서 발생한 그 폭발은 뭐 충격 그 자체였죠. 병원이라고 하면은 아플 때 치료를 받으러도 가지만 이런 때는 병원이 제일 안전하겠다. 전쟁통에 누가 병원을 공습을 하겠어? 폭격을 하겠어? 하면서 일반인들도 많이 병원에 대피를 해 있다가,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야 병원이. 그런 희망을 갖고 간 환자가 아닌 사람들도 많은데, 아니 그곳이 가장 불안한 곳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도착을 해서 텔라비브에서 네타냐후도 만나고, 그리고 이번에 하마스의 공격으로 숨진 가족이 있는 피해자들도 만나고 하면서 연설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몇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31명 미국인 사망한 것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요, 전부 이제 조의를 표하고, 아이시스라는 미국과 세계가 규정을 한 테러 그룹이 이를 저질렀던 최악의 날을 상기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요, 어제 가자 지구에서 병원에서 폭발로 이제 숨진 사람이 확인이 돼야지 되겠지만 그 500명 이상이 숨졌다면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지난 5년 동안 하루 희생자로는 가장 많은 그런 날이었거든요. 어쨌든 이스라엘을 그렇게 잔혹하게 짓밟았다 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했고, 과거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압박을 받을 때 눈을 감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제 눈을 감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무척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인질 구출이 최우선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살아있지만 하마스 손에 살아있는 사람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한 얘기입니다. For me, as the American president, there's no higher priority than the release and safe return of all these hostages. 네, 꼭 미국 인질이라고만 얘기하지 않았죠. 모든 인질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다 미국이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의회가 지금 하원 의장이 없지만 의회에도 본인이 그 같은 패키지를 요청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9분 정도 되니까 20분 정도 되는 연설이었는데요. 20분 조금 넘었나요? 9분 정도 되니까 팔레스타인 얘기를 합니다. 이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요. 팔레스타인 일반 주민과 하마스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시민은 지원을 해야지 된다. 이게 분노에 빠져서 일 처리를 할 게 아니라 어제 뉴욕타임스가 지적을 한 분노가 아니라 전략으로 대응해야지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9.12 사건 이후에 미국의 대응, 이런 것을 좀 실수가 있었다는 식으로 회상을 했습니다. 아니 9.12 사태가 있었다고 그렇게 대응을 해서 몇십 년 전쟁을 했었어야지 되는가? 이스라엘도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를 은근히 하면서 하마스는 적십자사가 하마스가 잡고 있는 인질들을 볼 수 있도록 허용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억 달러를 가자와 서안 지구에 나뉘어서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위해서 미국이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Today, I'm also announcing $100 million in new U.S. funding for humanitarian assistance in both Gaza and the West Bank. This money will support more than 1 million displaced and conflict-affected Palestinians, including
emergency needs in Gaza. 네, 지금 100만 명 이상이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 이제 피신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 그리고 이 같은 인도적인 지원은 미국이 지원하는 1억 달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도 이제 이미 그 네타냐후와 1시간 이상 협상을 한 뒤에 한 연설이거든요. 다 협조를 해서 아직도 이스라엘, 이집트 쪽에 국경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남쪽에서 국경이 열려서 가자에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대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도 오케이를 했다는 거죠. 이집트가 지난 16년 동안 이스라엘에 협조를 해서 또 이집트에도 너무 많은 난민들이 들어오면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다 엉켜버리니까 막았었는데 이제 곧 열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계속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 하마스의 공격이 있은 뒤에 너무나 전폭적인 이스라엘 지지와 사랑을 뭐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미국 대통령으로서도 말했기 때문에 되풀이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도 역시 그 이스라엘 지지로 연설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테러가 이기지 않는다. 프리덤, 자유가 이긴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이 그 땅에 머물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미국도 끝까지 이스라엘을 지원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The terrorists will not win. Freedom will win. So let me end where I began. Israel, you're not alone. The United States stands with you.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니까 이스라엘이 혼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젊었을 때 50년 전에 욤키포 딱 그때와 지금 맞았잖아요. 하루 차이 나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욤키포 때의 그 골드마이어 그 이스라엘 총리, 여자 총리 자신이 젊은 상원의원으로 만났을 때 You know what? 하면서 이스라엘에는 비밀이 있다. 절대로 우린 여길 떠나지 않고 지키고 이길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런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지금도 이스라엘 옆에 미국이 있겠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그 중동 방문은 뭐 이스라엘 방문으로만 끝나겠지만 이번에는 언제나 미국 대통령의 중동 방문은 도박인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은 더 도박입니다. 이게 이제 어제 있었던 병원, 가자의 병원의 공습으로 적어도 이제 500명 공습이라기보다 폭발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네요. 500명 이상이 숨졌는데 또 대부분이 어린이와 여성이고 사망자가 늘어날 확률도 있고 그리고는 이제 아랍은 당장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애매한 지점에 끼어 있는데 이스라엘 편을 들어줬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병원을 미쳤다고 공습을 하는가, 우리가 공습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서 비디오까지 보여주고 이거 알자지라의 비디오다라고 하는데 알자지라의 그 비디오는 알자지라뿐만이 아니라 뭐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미국 국방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폭발하는 장면, 폭발체의 폭발하는 장면을 얘기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주장할 때 알자지라는 이스라엘이 스트라이크 병원, 가자 지구의 병원이라고 아랍 언론은 전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고 이제 하마스죠. 가자의 보건당국은 이스라엘의 공습이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연결된 무장그룹이죠. 팔레스타인의 이슬람익 지하드, 하마스 그 자체는 아니지만 뭐 다 같은 형제가 아닙니다. 그런 로켓 발사가 실패했다 했는데 이코노미스트는 조금 또 다른 지적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일부라고 했습니다. some of 전문가가 쭉 분석을 해보고 내놓는 어피니언입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어피니언은 뭐 이슬람익 지하드가 뭔가 로켓을 이스라엘 쪽으로 발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요격을 해서 그 발사체가 병원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수술실에서 수술을 하고 있던 의사가 지붕이 날아가 버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확실하게 결론 날지 모르고 미국의 국방부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근데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일반에서의 결론은 양쪽 사람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소행이라고 믿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은 저거 이슬람익 지하드의 소행이야 라고 이스라엘의 주장을 믿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본 바에 따르면 국방부의 리뷰도 보고 한 바에 따르면 다른 팀이 한 일이지 당신 이스라엘이 한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스라엘이 했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외교적인 발언이지만 이스라엘의 주장을 뒷받침해 준 그런 그 주장이고요.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망신을 당하는 일이 된 겁니다. 이게 아니라 그 병원 그 폭발 그 자체가. 폭발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미국이 요르단에서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그 서한을 이끌고 있는 그리고 요르단의 이제 그 압둘라 킹, 이집트의 시시 대통령을 다 만나기로 했는데 요르단에서 암만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아바스 그 자치정부 수반은 미리 가 있었고요. 하는데 미국에서는 나중에 요르단과 전화 통화한 결과 이걸 좀 연기하겠다 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바스가 먼저 미국 대통령 만나는 것을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하고 서한으로 가버렸고요. 이집트의 시시 대통령, 뭐 요르단의 왕, 외무장관 전부 이스라엘을 아주 맹렬하게 공격을 하고 이거는 이 상황에 만나봤자 아무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린 바이든 대통령 안 만나겠어 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미팅을 거부했습니다. 아랍 국가들이 미국 대통령과의 미팅을 거부를 한 메이비 최초의 일이 될지 모릅니다. 3개국의 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을 한다면 그런 그 지도자들이 미국은 우리가 협의해서 했어야 하지만 아닙니다. 퇴짜 맞은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리고 심지어는 아랍의 분위기를 볼 수 있는데 요르단이요. 사흘 동안 애도의 기간으로 선포를 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로 그 이후에 이제 가는데 공군기에서 이제 주최를 하기로 했었던 압둘라의 왕 또 네탄야후와 전화 통화를 했고 집으로 이제 워싱턴으로 돌아올 때 아바스와 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통화를 한답니다. 이집트 대통령은 국경을 열어줘야지 가자 국민들이 피신을 하고 아바스는 만약에 하마스를 물리치고 나서 가자에 가서 이제 팔레스타인 그 서안 지구에 있는 그런 이제 파타당이 이제 주도하기를 바라니까 네탄야후와 뭔가를 의논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 사람이 그 두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분노의 날 이런 것 그리고 이란은 뭐 경고할 것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가 러시아와 함께 유엔에 이거 조사해야지 된다. 뭐 이스라엘을 포커스를 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엔에서 이 조사위원회가 열리고 있고요. 아무튼 이리하여 이스라엘이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이 가자 지구에 갚았고 유엔 사무총장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을 팔레스타인 주민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갚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당장 인도주의적인 휴전을 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시위가 말도 못해요. 지금 같은 팔레스타인 사람인 가자 지구에서 당하는 것을 북쪽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서한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봤잖아요. 아바스도 물러나라고 합니다. 서한 지구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왜냐하면 처음에 아바스가 하마스를 비난했거든요. 이 아바스 그 자치정부 수반이 하마스 당에 의해서 가자에서 쫓겨나서 이제 서한 지구로 왔기 때문에 왜 거길 비난하냐. 이스라엘을 비난을 해야지 되지. 하고 요르단에서는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시위가 있고 뭐 레바논의 베이루트 대규모 시위가 있고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아랍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로 뭉친다는 얘기입니다.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가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과 함께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그 에브라함 어콜드라는 그 협정에 조인을 한 그런 나라인데도 이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아랍계 정치인들도 유일한 그 팔레스타인계 연방 하원 의원이 있고 또 아랍계의 그 정치인도 이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지지할 때가 아니다. 당장 휴전을 얘기를 해야지.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태도는 이스라엘의 지상군 침공을 지지하는 거다. 메이비 지상군 침공을 연기하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벤자민 네타냐후에게 설득을 하겠지만 그 설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어제 그 병원에서의 그 비극적인 사건이 어쩌면 미국의 입장으로는 조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망신도 당했지만 아랍의 지도자들이 당신 안 만나? 지금 만날 필요 없겠네? 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벤자민 네탄야후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좀 된다고 봅니다. 봐라. 세계의 여론이 이러니까 이거 좀 살살해야지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동안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친이스라엘적인 입장을 많이 보였는데
의도했었던 것보다 더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 팔레스타인 주민과 하마스는 다른 생태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그 팔레스타인 민간인도 배려해야 된다는 균형을, 그러니까 오늘 당장 1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행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도 들고요. 지금 알자지라에 실린 그 어피니언 보면 제목만 보더라도 미국이 중동의 지역 경찰로 돌아온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역 주민에게 대피하라고 한 명령은 인종 청소하면서 커버하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서구와 아랍의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하마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피해자의 전화기로 그 폭력적인 장면을 계속 생중계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깨끗한 물이 점점 줄어들면서 가자지구 사람들이 탈수로 심지어 사망하고 있기 시작한다. 이게 이제 구호재단의 얘기고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마스를 막는다 하면서 뭐 전기하고 의약품까지 공급하는 거, 이건 나중에 굉장히 비난을 받을 겁니다. 이스라엘 국민이라고 네탄야후의 이 같은 아주 강성을 다 지지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네탄야후가 지상군으로 가자지구를 쳐들어가서 하마스를 잡는 것보다 사실은 인질 구출에 먼저 신경을 써야 된다 하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아무튼 팔레스타인은 가자와 서안으로, 하마스와 자치정부로 나뉘어졌고, 이스라엘은 네탄야후를 지지하는 강성과 온건한파로 나뉘어졌고, 미국에서도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과 이스라엘로 인한 가자 지구의 희생자가 늘어나면서 이건 좀 너무해, 민주당 내부에서 조금 분열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전쟁을 멈추는 것 이외에는, 휴전 이외에는 모두를 만족시킬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 휴전은 이스라엘 내의 강성이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은 중동에서 미국의 끝없는 전쟁을 끝내려고 노력을 했었던 사람이지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려고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랍이 너무나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딱 뭉쳐서 안 되겠어, 이스라엘 더 이상 우리가 다 같이 뭉쳐서 손을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은 가자지구 너머로 중동의 전쟁이 확산된다면 미국은 원래 예상했고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원 의장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원 의장 선출도 빨리 이루어져야지 되는 그런 미국의 숙제입니다. 투표 진행되고 있는데요. 56표, 오히려 이건 뭐 지금은 별로 의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그리고 짐 조던 50표, 여전히 쫓겨난 케빈 맥카티도 2표 받았고요. 역시 본인이 사임하고만 스티브 스칼리스 후보도 1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뭐 금방 끝날 것 같네요. 잠시 뒤에 미국 뉴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번 투표에서도 짐 조던 오하이오주가 지역구인 지금 공화당의 법사위원장은 하원 의장으로 선출되기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저의 계산으로는 이미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케빈 맥카티 전 하원 의장에게 3표가 갔고, 스티브 스칼리스 후보에서 중도에 이제 첫 번째 투표 거치고 사임을 한 스칼리스가 3표 하면 6표가 벌써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 되거든요. 221표에서 217표를 받아야지 되는데 이미 6표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번 투표가 다 끝나지 않았어도 짐 조던은 이 두 번째 투표에서도 하원 의장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뭐 민주당은 어제도 212명 전원이 하킴 제프리스 본인들의 당 대표에게 투표를 했고 지금 74표 받았고, 짐 조던이 71표, 나머지가 이제 또 뭐 갈려가면서 짐 조던에게 많이 가겠죠. 그러나 217표 확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지금 투표계에서 한 사람씩 일어나서 이름 부르고 하고 하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가? 공화당이 이제 짐 조던을 찬성한 사람이 어제 200명, 반대한 사람이 20명이거든요. 오늘은 아마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 어쨌든 그 사람이 너무 강성이다, 너무 보수다, 너무 협조하지 않는다, 투머치 트럼프와 가깝다, 의사당 폭동 사건도
그것도 그 폭동이라고 하지 않았고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는 안을 만들어서 그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런 등등의 이유입니다. 협조하기 어렵다 등등의 이유. 그렇게 될 때는 지금으로서는 일단 그 공화당의 반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민주당이 만약에 공화당이 조금만 모자란다면 뭐 심지어 짐 조던이라 할지라도 받아낼 걸 받아내면서 뭔가 협조를 해서 일단 짐 조던을 하원 의장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뭐 공화당에서조차 저렇게 많이 반대표가 나오면 그것이 좀 힘들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모릅니다. 정치인들끼리의 밀약과 거래라고 할까요? 정치 거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두 번째 투표에서는 하원 의장에서 실패한 게 지금 숫자상으로는 분명하지만 그 뒤에 짐 조던이 입장을 바꿔서 어떤 거래를 하자고 민주당으로 가지고 들고 갈지 그건 알 수 없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대안은 일단 지금 미국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패트릭 맥켄리가 케빈 맥카티가 쫓겨나면서 그 자리에 대행으로 준 거잖아요. 뭐 한 일주일 안에 되겠지, 며칠 안에 되겠지 하면서 그 대행이 임시 권한을 조금 뭐 기간은 정하겠죠. 기간은 정해서 임시 대행이 아니라 임시 하원 템포러리 이번에는 하원 의장이 되는 겁니다. 하원 의장으로 선출하는 그 같은 안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민주당이 협조를 해줘야지 됩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몇 가지를 이제 뭐 줘야지만 민주당이 그 권한 범위라든가 아니면 그럼 언제까지 하원 의장을 할 건데 하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지 되고 여기서 아주 좀 흥미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전에 하원 의장을 지냈던 뉴트 깅그리치, 전에 하원 의장을 지냈던 존 베이너 두 사람 다 공화당 하원 의장이었습니다. 짐 조던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패트릭 맥켄리를 지지했거든요. 이 사람은 사실은 하원 의장이 되기는 조금 젊습니다. 아직까지 경력도 그렇고 47살이거든요.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지역구이고 이제 케빈 맥카티가 지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그런데도 뉴트 깅그리치와 존 베이너가 이 사람을 일단 하원 의장으로 하자 하는 것을 이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투표가 두 번째가 끝나면 세 번째도 안 될 확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온건파인 공화당 내부에도 온건파가 있습니다. 어제 온건파 또 바이든이 당선된 지역에서 당선된 공화당의 하원 의원들이 짐 조던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극우이고 모든 것을 깨자는 사람이야. 붙여서 잘 쓰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반대표를 던진 거잖아요. 20명 아주 잘 알려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하면 케빈 맥카티 전 하원 의장의 충성파였거나 바이든이 당선된 지역에서 당선된 그런 그 공화당 의원이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온건파인 오하이오주의 그 데이빗 조이스라는 연방 하원 의원이 발의를 해서 임시로 패트릭 맥켄리 지금의 임시 하원 의장 대행을 임시 하원 의장으로 하는 것이 이제 발의가 돼서 어떻게 될지 이쪽이 조금 무게감이 있는데 모릅니다. 정치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빨리 해야지 되는 게 미국 내부에 연방정부 문 닫고 안 닫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지금 돈도 주고 해야지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하원 의장이 없이는 절대로 투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야지 되는데 미국 사람들의 여론을 보면은요 거의 4분의 3이 미국 정부가 하마스와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에 군사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믿고 있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미국이 이스라엘 지지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3분의 1은 조금 넘네요. 37%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하마스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동등하게 대우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이스라엘을 지지를 해야지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74%가 미국이 군사 자금을 이스라엘에 지원하는 것 지지한다. 그런데요. 국경 얼마나 강조를 합니까?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 가운데서도 이민 정책에 대해서 공화당의 이민 정책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남부 국경에 대한 자금을 확보해야지 된다. 72%거든요. 그런데 나라 밖에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자금을 줘야지 된다. 74%입니다. 이게 CNBC의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그리고 뭐 멕시코라든가 해외에 인도적인 지원금 보내는다. 뭐 이런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 자금 지원하는 것 중요하다.
61% 나왔습니다. 제법 많이 나왔네요. CNBC 여론조사는. 그리고 2014년도 8월과의 조사를 비교하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가 그 당시에 34%에서 지금 39% 전쟁과 달리 그냥 기본적으로 5% 증가했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뭐 그런 여론도 2% 정도 좋아했지만 여전히 팔레스타인 하면 6%. 제가 어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저는 이제 미국의 방송들도 보고 뭐 영국도 보고 알자지라도 보잖아요. 미국이나 영국이 이렇게 보면 영국이 아무리 뭐 좀 그 중도적으로 좀 냉철하게 보도하는 매체가 많다 할지라도 심지어 BBC 같은 방송도 보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사진은요. 그게 달라요. 왜 다른지 저는 의도가 아니면 자연스러운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똑같이 시위를 하는 장면인데도 미국이나 영국 매체의 팔레스타인 사람들 시위하는 거는 과격하고 누굴 잡아먹을 것 같은 표정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막 정말로 꼬치치하고 뭐 이런 것 있죠. 그런데 알자지라에서 방송되고 하는 사진 같은 것을 보면 팔레스타인들이 시위를 하는데 그 청년들이라든가 젊은이라든가 막 과격해서 분노에 가득 찬 게 아니라 뭔가 좀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그 깨끗함과 뭐 이상을 누리려는 것과 같은 그런 표정이요. 옷 입은 것도 그렇고 너무 다릅니다. 이게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어떤 나라에 대한 여론을 조사하면 이 같은 그 상황, 평소에 우리가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알자지라 방송을 한번 봐보시면 사진 보면 너무 퀄리티도 다르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된다. 이게 이제 좀 전에 제가 37%라고 말씀드렸는데 36%네요. 2014년도에는 53%였습니다. 줄어든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거고요. 그런데 아직도 난 잘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 19%, 잘 모르겠어요는 2014년보다 9%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여론은 이래서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때로는 여론을 참고는 하지만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하마스의 공격을 엄청 규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 사랑을 넘어선 그런 지지를 얼마나 많이 표현을 했습니까? 그러면 이 같은 외교 정책에 대해서 뭐 잘해야지 된다는 평가가 그럼 많이 나와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31%만 찬성하고 60%는 반대한다.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그냥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그런 어떤 호감도가 조금 많이 없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고 참 정치인으로서는 그게 비운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 결과는 어제의 그 병원 그런 폭발이 있기는 전에 있었네요. 오차 범위를 3.1%로 잡았고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성인 1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공격 사건 이런 거 있어도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사람들은 마음을 정해놓고 있으니까요. 아랍이나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이요. 그리고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시 같은 CNBC 여론조사니까 그냥 살짝 얹어서 가겠습니다. 46% 지지받아서 바이든 대통령 42%, 4%포인트 차이로 앞섰잖아요. 트럼프에게 투표할 생각이 있거나 오늘 투표한다면 그에게 투표할 것이다. 42%는 바이든. 그런데 여기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이 중요하네요. 12%나 되니까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그 지지도는 37%밖에 안 되네요. 외교정책 지지도 31%밖에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이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이거는 또 확실하게 확정되는 여론은 아닌 것 같아요. 버지니아 대학교의 그 정치센터가 최근에 한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이 4% 올라가서 유권자의 최근 여론조사보다 52%가 바이든을 지지하고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사람이 48%였습니다. 잠시 뒤에는 뭐를 말씀드릴까요? 아니 빌 게이츠하고 하마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미국의 정치인이 빌 게이츠에게 하마스 뭐 금지해야 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가 하면 그 밖에 추세와 관련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짐 조던 그 후보는 하원 의장 후보는 어제보다도 표를 더 많이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200 찬성
20표 반대였는데 지금 벌써 반대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간 표가 9표에다가 9에다가 9를 더하면 얼마죠? 18표인데 아직 계산돼야지 될 표가 60표 이상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2표 이상이 나오기는 아주 쉽기 때문에 이리하여 이제 두 번째도 완전한 실패. 얼만큼의 차이로 어제보다 좀 나아졌는가? 상식적으로라면 로비를 밤새 했을 테니까 나아졌어야지 되는데 크게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 지금 142니까 60 정도는 더 남아 있거든요. 60 정도는 남아 있는데 60에서 2표만 더, 3표만 되면 어제보다도 더 많은 반대표를 받게 되는 거고요. 아무튼 지금은 해서 하원 의장 선출이 힘들어졌습니다. 이 짐 조던 갖고는 힘들겠는데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해서 여러 번 15번까지 갔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는 케빈 맥카티가 마지막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고 뭐 프리덤 코커스 등이 이제 그 케빈 맥카티를 찍어줬기 때문에 짐 조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 그래서 당선이 됐는데 지금은 처음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을 강하게 비호하고 바이든의 탄핵 재판을 주도하고 있는 짐 조던 의원을 완벽한 지지를 한다라고 공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 누구 이름을 직접 이 의원들이 일어서서 부르고 있는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발이 여기에는 도저히 효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좀 차이가 나네요. 마이크 왈츠라는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공화당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어제 빌 게이츠에게 억만장자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빌 게이츠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카타르에 있는 포 시즌 호텔 등등을 꼭 카타르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도하에 있잖아요. 그 포 시즌 호텔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라. 근데 왜 빌 게이츠에게요? 빌 게이츠가 이 포 시즌 호텔의 뭐 거의 95% 소유입니다. 95%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와 공동 소유고요. 나머지 5%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소유거든요.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그 무하메드 빈 살만, 그 MBS 말고 왕자가 많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왕국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빌 게이츠가 포 시즌을 2022년부터는 그렇게 완전히 거대한 소유주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 왈츠 하원 의원이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거부하면은 대테러 제재를 받는다. 지금 미국에서 또다시 하마스에 대한 제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마스에 대한 제재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똑같습니다.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새로운 효력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외교위원회의 위원이 얘기를 하네요. 하마스가 정치당이라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줍니다. 2016년도에 당시에 그 터키의 총리와 뭐 만나고 하는 리셉션도 거기서 했고, 왜냐하면 하마스가 가자에 있는 하마스 리더들과 다른 이런 아랍 국가들 호텔에서 지내는 하마스 리더들이 많잖아요. 어제의 하마스 리더도 이제 다른 곳에서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던데, 그리고 2015년도에도 역시 뭐 여러 중요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너 호텔에서 하마스가 써야지 돼? 라고 얘기하니까 포 시즌이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그 한의에 지금의 그 하마스의 리더 여기에 있지 않다 하는데 과거에 있었다 없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미국의 모든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심지어 뉴욕에 있는 어떤 법률회사 보니까 오늘 뉴욕타임스 보니까 지난번에 한 명만 네 일하세요. 승낙해놓고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이스라엘적인 발언을 한다고 취소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게 하버드 대학생과 컬럼비아 아이비리그 대학교 학생들이에요. 부모님들은 열심히 공부시켜놨더니 아니 그렇게 해서 거기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취직도 못한단 말이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이런 문제가 있고 아마존이 가입자들에게 이제 자꾸 구독료 받는 것을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1년에 $1 받는 것을 시작은 뉴질랜드와 필리핀에서 한다. 새로운 가입자가 포스팅을 하려면. 그런데 이제 남의 것 읽기만 한다던가 이럴 때는 팔로우만 한다던가 이럴 때는 돈 안 내고요. 뭐 포스팅하고 또 그러니까 글을 쓰고 또 누구에게 답변도 하고 또 다른 사람 거 리포스팅이라고 하죠. 요즘에 그럴 때는 $1 내야지 된다. 이렇게 하다가 다른 국가에도 적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440억 10월 달에 트위터를 X를 인수하고 나서
계속 그 매출이 줄어들고 있고 뭐 이번에도 무슨 뭐 하마스의 가짜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X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점잖고 보수적인 사람들이 자꾸만 광고에서 트위터에서 빠져나가고 예전에는 광고가 수입원의 전부였는데 광고가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받는다고 하고 하면 돈 받으면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뭐 할 것도 많은데 내가 뭐 트위터 X 돈까지 내고 해야지 돼 이럴 수는 있겠고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를 다 생각을 하셔야지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호주에서도 조사받고 그랬잖아요. 어린이 학대를 방지했다 이 X가 이런 얘기. 유럽에서도 지금 아주 폭력적인 컨텐츠 같은 것, 증오심의 표현,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그걸 그대로 둬서 유럽에서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또 보도를 해드려야지 되겠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1대1로 포럼 어제부터 해서 시진핑과 또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났는데 여기도요 130개국 지도자들이 모였답니다. 1대1로 10년 됐는데 실크로드와 같은 그 중국의 프로젝트가 145개국이 가입했다고 하거든요. 이건요 세계 인구의 4분의 3 부의 절반이 가입을 한 겁니다. 여기 주로 뭐 아프리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남미라든가 동남아시아 예, 참석을 했고 이번에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를 제재받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뚫을 수밖에 없었고 해서 갔고 뭐 헝가리의 총리라든가 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 대표도 갔고 하마스 대표도 거기 지금 가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도 연설을 할 텐데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렇게 145개국이나 가입돼 있는 1대1로 그 포럼이기 때문에 좀 가난한 나라들 빚진 거 좀 탕감해주면 안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할 거고요. 시진핑 주석은 문명, 문화 여러 가지에서 차이를 초월해야지 된다. 이념 대결, 뭐 지정학적 대결, 무슨 뭐 공급망 분리 미국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비난을 했고 그에 비해서 모두 다 나무를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면은 불꽃이 더 높아진다. 뭐 미국에서는 파이를 키워서 먹자 이런 것과 마찬가지 얘기를 했고 푸틴은 우리 중국 친구들이 해냈어. 10년 동안 엄청난 걸 해냈어 하면서 1대1로를 굉장히 칭찬을 했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도 간 것은 중국이 그 바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체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서 서로 이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스포트라이트를 좀 나눠서 받는 이 정도를 해줬고요.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막 세계 질서를 새로 해야지 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마찬가지예요. 중동도 봐라.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중동이 저렇게 돼가고 있다. 서방 세력의 영향력을 막으면서 새로운 뉴 월드 오더를 만드는데 중국이 혼자 가는 것보다는 지금으로서 푸틴의 손을 잡는 것이 낫다. 그렇게 해서라도 대체를 하겠다 하는 서로의 이게 맞아서 그랬고요. 그리고 베트남은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자랑스럽게 방문했잖아요. 베트남이요. 깜찍하죠? 미국으로 볼 때는 이 블라디미르 푸틴도 초대를 했네요. 그래서 간다고 하네요. 태국도 간다고 하고 세계 정세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드론으로 약품을 배달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무슨 처방약뿐만이 아니라 감기약 등등 일반 약품 한 500종류를 배달을 하는데 텍사스 칼리지 스테이션이라는 곳에서 60분 이내에 집으로 배달을 하고요. 원래 2022년도 6월 달에 무슨 뭐 프라임 에어 서비스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시작이 되는 건데 천식 약 뭐 이런 것도 배달을 한다고 하는데 UPS도 드론 배달하죠. CBS도 드론 배달, 월마트도 드론 식료품 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 최고의 배달 업체들이 쭉 연결을 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활성화한다. 아마존은 앞으로 10년 안에 드론으로 연간 5억 개의 패키지를 배송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네, 지금 어제보다도 더 그 반대가 많습니다. 아직 표가 한 몇 표 남았는데 어제 21사람이 반대를 했고 5표 정도 남았는데 저는 방송 여기서 끝나고 짐 조던은 안 됐고 하원 의장. 내일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